지금부터 한국도시재생학회 도시재생과 건축재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한국도시재생학회 부회장 조미정입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건축재생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재생과 건축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건축재생 세미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2021 건축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대한건축학회,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BK21 세 개 기관이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씀, 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개회식 이후에는 바로 주제 발표가 있으며 도시재생과 건축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으로 바라본 제주 원도심 이야기. 두 번째, 영주시 삼각지 도시재생 2.0 비욘드 삼각지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질의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건축재생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도시재생학회 우신구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우신구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또 대한건축학회 그리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BK21 교육연구단이 공동으로 도시재생과 건축재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는 건축의 날을 맞아 대한건축학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인 듯합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어려운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도시재생과 건축재생입니다. 현재 많은 쇠퇴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융복합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또 건축 관련 사업입니다. 특히 몇몇 도시에서는 건축재생이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주시와 영주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주시 김영수 도서관을 설계하신 함나지혜 건축사 사무소의 권정우 소장님, 또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디자인그룹 오즈의 신성수 소장님,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저희 한국도시재생학회 조미정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한 개회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신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도시재생으로 바라본 제주 원도심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요게 행정기관이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서는 원도심이 가장 이제 중추적인 도시의 중심 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날 현재의 지금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요 관덕정 앞이 이렇게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전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관덕정은 참고로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인 건물인지 아십니까? 요게 이제 활 쏘는 장소입니다. 활 쏘. 이쪽 방향으로 저쪽에 이제 탐라순육도 그림에 보면 관역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활을 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기준으로는 뭐 문무를 겸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글 같은 거 뭐 시도 잘 쓰고 이런 거 있고 무 쪽으로는 이제 화살을 잘 쏘아야 되는 그게 둘다를 겸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활쏘기 연습을 하는 장소로서 관덕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일제 강점기도 거치고 하면서 많이 이제 훼손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목관화하고 같이 함께 다시 이제 고치면서 요 처마 길이가 좀 짧아졌다는 그 학계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비례가 이렇게 길었다는 느낌인데 나중에 복원을 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제 짧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관덕정 하면은 정자니까 뭐 영어로 파빌리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처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이렇게 문 따라가지고 이제 어떤 사무실 그런 관의 용도로도 쓴 역사적인 어떤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후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행사들 지금 사람 인파들 보십니까? 이 광장으로서 관덕정 목관화가 핵심적인 장소의 역할도 했고요. 요거는 일제 강점기 때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에 더 이전에 이제 탐나시대 때는 입춘굿을 이 장소에서 입춘 때마다 계속 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이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요 가운데 그림이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날 다시 입춘굿을 재현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낭이 이제 제주도 말로 나무로 만든 이제 소를 끌고서 이제 굿을 한 판 하는데 이 장소에서 이제 탐나시대 때부터 이제 입춘굿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날 다시 복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입춘 때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낭새가 이제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옛날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2019년도에는 이제 문화의 달 행사로 요 관덕정 광장에 지금은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이런 차를 안 다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이벤트도 열리고 재미난 문화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화 이재수의 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이재수의 난 때 이제 관덕정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처형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뭐 4.3 민중항쟁 때 이제 무장대 사령관인 이덕구의 시체를 저기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요. 아까 또 다시 문화에 대한 행사할 때 여기서 관덕정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이런 실험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사람들이 길바닥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어떤 이벤트도 한 건데요. 이게 무슨 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너영나영 문화도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너영나영 하면 너와 나와 함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년대 이제 뭐 관아가 복원되기 이전에는 주요 행정기관이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적인 중심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윗대 세대들은 이제 관덕정 앞에 이렇게 분수대가 예쁜 분수대가 있어서 이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아주 되게 이 분수대가 예뻤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안에 행정기관들도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문제점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요 행정기관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도심이 점점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이제 약간 노후화되고 퇴퇴화되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관덕정 앞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게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복가나 복원하기 전에 그 장소의 모습이고요. 그 여기 안에 이제 법원, 경찰서 이런 행정기관이 있었고 그 왼쪽 편에 또 제주시청의 이제 근대 문화유산급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 철거가 됐죠. 지금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게 이제 철거하는 장면의 모습이고 그 시청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이 오른쪽이 이제 제주 관아자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남제주군 지금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행정구역이 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제주군 청사 건물인데 이 건물도 굉장히 근대 문화유산급의 건물로서 되게 디자인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돼 있는 건물인데 이런 건물인데 이제 새로 청사를 신축하면서 이 건물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건물, 예전에 제주대학교 본관의 건물인데요. 이제 김중업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 건물도 뭐 살리려는 의지보다도 그냥 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인식, 생각들이 그냥 없애고 그냥 새로 짓는 방식의 어떤 도시 재생이나 새로 만드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물론 다 보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살리고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주도는 특히나 원도심 지역 안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제주시청이 옮겨가서 지금 다른 지역에 제주시청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예전에 도청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도청은 신제주로 갔고요. 이게 제주시청의 건물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쁜 건물인데 이 시청도 지금 새로 신축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남길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주시의 시민회관 건물인데요. 이게 또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부셔가지고 새로 지을 거냐에 대한 공분이 왔다 갔다 하다 참에 지역 주민들은 다 새로 지어서 주상복합 해가지고 올리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 주차 대수도 몇백 대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만들자 하니까 주민들은 새로 지어서 높게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이셨는데 지금이야 뭐 강당이나 세미나실이 그 곳곳에 다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행사들을 할 만한 장소가 제주시 안에서는 이 대공간이 이 시민회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기억들을 굉장히 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최근에 또 뉴딜 사업 이후에 사회 SOC 사업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현상 설계가 나왔는데요. 부시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요게 앞에는 이제 계단실이 있는 부분이고 뒤에가 이 안에 큰 이제 무주 공간인데요. 요 철골 트러스를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동문시장 근처인데요. 요 건물도 굉장히 예전에 이제 극장 건물인데요. 디자인이 또 예사롭지 않죠. 예. 이것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위에 대형 그 극장 공간에 트러스 구조가 이렇게 목재 트러스가 굉장히 멋있는 게 이제 쫙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래는 이제 동문시장 상인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에 극장 부분은 또 다른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요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그 요 흑백 사진이 주는 게 이거는 아까 극장의 이제 단면도 모습인데요. 뭐 잘 보이지 않지만 요 윗부분이 이게 다 당시에 목재로 이제 트러스로 짜가지고 극장을 했던 장면입니다. 다시 요게 흑백 사진이 있는데요. 재미난 게 탐나 미인대 지금 뭐 미스 코리아 이런 거 못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탐나 미스 코리아 탐나 미인대를 여기서 개최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영상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심사위원으로 누가 오신지 아십니까? 김중업 선생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었고요. 아까 그 트러스 이게 이제 아까 그 우주 공간을 받치기 위한 트러스 구조의 모습입니다. 양옆에. 일반인들은 잘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옆에 트러스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주도 최초의 철골 트러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당시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하이텐션 볼팅 뭐 이런 작업이 아니고 전부 다 리벳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불에 달궈가지고 위에 던져주면 받아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립을 해서 구조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학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이전에 앞에는 보니까 뭐 강구조협회에서 발표를 했던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그쪽 분들한테 좀 알려주면은 이거에 대한 보존 방식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회관 그 현상 설계에서는 결국은 그 규모를 처리를 하려면 지하 주차장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재를 일단은 철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는 게 이제 현상 공모의 또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닐 때 이게 아까는 부분적인 모습이고 이게 제가 이제 저희 모델링을 해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러스가 아주 무주 공간이 길게 뻗어나간 구조인데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제주도에 있었던 어떤 최초의 현대식 극장인데요. 이름도 현대극장입니다. 이 건물도 굉장히 당시에 나름대로 멋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도 내부의 극장의 트러스가 굉장히 멋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몇 해 전에 결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다 없어진 것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이게 철거 장면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온 뒤에 보니까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더심에 이제 지금은 공터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2019년 1월 초네요. 예, 이렇게 없어졌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예. 원도심에 이제 업무를 만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2016년에 차바 태풍 기억나십니까? 예, 10월 초에 태풍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태풍의 눈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나고 나와 자랐습니다. 그 한라산 아래 남쪽 방향에 있죠. 근데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데 한라산을 기준으로 한라산 동쪽으로 지나갈 때랑 한라산 서쪽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랑 어느 게 더 셀 것 같습니까? 지구과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빨리 알아채실 텐데요. 태풍이 제주도에 한라산 기준으로 왼쪽으로 올라올 때가 바람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구 자전 방향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요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찬투입니다. 예, 지금 아마
제주도 남쪽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방금 전에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한 저녁 9시 때쯤이면 한 이쯤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내일 내려갈 때도 이게 태풍의 영향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되게 웃긴 현상을 어제 알았습니다. 얘는 태풍이 후진하는 태풍이었어요. 이게 궤적이거든요.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간 궤적입니다. 예. 되게 신기한 장면입니다. 2016년에 차바가 제주도 이제 한라산 서쪽으로 오면서 바람이 동네에 있던 승림상해라는 이제 담배 가게 흔히 말하는 전방 건물이었는데요. 벽을 치면서 태풍 바람에 이 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다 찢어져 내렸는데요. 안에 들어갔더니 이게 그냥 다 흙으로 뒤엉켜가지고 밤 사이에 비바람에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됐어요. 2층에는 이제 사람이 사는 주거고 1층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노점 예, 전방 가게였는데요. 제가 사무실 옆에 있다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물건 가짓도구를 꺼내고 계시길래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태풍 때문에 다 침수되고 허물어져서 철거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경 좀 하자고 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봤는데 상태가 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로 했다고. 잘 고쳐서 쓰면은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찮은 듯이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아들분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아들분하고 이제 미팅을 해서 잘 고쳐서 쓰면은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아드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이런 디자인적인 어떤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도 어느 정도 들 것이며 하더니만 흔쾌히 아들이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장남분이신데요. 그러면은 고쳐 쓰기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쳐 쓰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새지 않게 이렇게 비닐을 쳐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어렵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비닐을 쳤는데 이렇게 쳤어요. 안에는 이제 목구조 방식이고 밖에서는 그게 절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다시 뜯어졌어요. 네, 금방.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조사를 하러 이제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 당시 아주 그 처참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아들 삼형제가 나고 자랐고요. 네, 시간이 한 100년 정도 된 건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제도구는 다 치워졌고 가구들을 다 빼내는데 가구 이제 이불장 꺼내면서 밑에 이제 할머니들이 신문지 깔아놓는데 신문지 밑에 이게 세돈입니다. 세뱃돈 주려고 신문지 밑에 숙여놨는데 이거는 못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그때 뭐 갈비탕 사 먹었나? 집주인 아직도 모르십니다. 예, 이런 숨겨진 공간들, 그러니까 벽지도 어느 정도 이제 뜯어보니까 이제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공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이 집의 역사를 알려주는 또 이제 재미난 증거 자료들이 이게 메이니치 신문, 예, 일본 신문들이 그러니까 벽지를 이제 여러 겹이 있으니까 뜯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본 신문들이 속 안에 나왔죠. 그리고 요게 보시면 회장님 먼저 아시겠어요? 예. 예? 아니 성냥말 이게 영양갱이에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에 나온 과자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과자 케이스가 어디서 기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기존에는 이게 승림상해라는 이름으로 가게였다라는 거. 이게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예, 예. 그 기존에 이렇게 천장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들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였고요. 아까 그 벽에 바람에 찢어진 그 벽도 저쪽으로 보니까 이제 목과나 관덕증이 보이는 되게 좋은 위치에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창으로 디자인을 하고요. 아까 2층은 주거로 쓰였는데 일본식형의 이제 목조집이었기 때문에 다다미가 깔려 있었어요. 안쪽은 다다미를 유지하고 얘가 이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침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다 들어 올려서 평활도를 다시 맞춘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어떤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만든 케이스고요. 기존의 목조 주택의 기둥 방식 안에 벽을 이루는 방식들이 이제 흙하고 대나무를 뒤엉켜가지고 심재를 만들어서 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뜯어진 곳인데
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장면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뀌었고요. 예, 안쪽에는 다시 다다미를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일본식 집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제 도코노마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선반이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이렇게 집안에 뭐 이렇게 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게 일본식 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복도식이 있는 타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쳤고요. 이게 이제 주거에서 이제 커피숍,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단이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다시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나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입소문도 나고 잘 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처음에는 그 큰아드님의 와이프 부인하고 부인의 여동생이 운영을 하시다가 그냥 주부셨는데 한 2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이제 친구분한테 인수인계하셔서 친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그 벽지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벽도 요것도 그대로 유지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이제 콘크리트로 중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기둥을 잘라낸 흔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방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기존 집하고 어울리게 이제 카운터도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스나커피라는 거를 원도심에서 하나를 이제 죽어가는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살렸죠. 살렸는데 이제 이게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알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주 북초등학교에 이제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요 케이스도 보시면 요게 아까 계속 얘기했던 목관하고요. 요게 관독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북쪽으로 이렇게 제주 북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김영수 도서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김영수 선생님은 이 북초등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요.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70년대. 근데 왜 기증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엄마 90세 생일 선물로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기증을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층 만경로 바로 끝편에서 이 도서관이 보이고 학교 북초가 지금 자리 잡혀 있습니다. 기존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 도서관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었고요. 이제 가운데 관사가 있었고 왼쪽에 그냥 안에 허드레한 학교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건물이 있었는데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이돌봄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냐 해가지고 제주 원도심 안에 이곳저곳 공간을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도심 안에 무군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노인회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면 어떻겠냐고 가서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1층 딱 문 여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다 갑자기 쳐다보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많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많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 고스톱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 사회돌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냐고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제안을 먼저 해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장소가 없냐고 했더니만 북초등학교에 김영수 도서관이 있다. 한번 가서 보시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만 지금 보시는 김영수 도서관 건물이 있고 중간 건물, 왼쪽 건물을 제가 다 열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북초등학교의 현재 모습이고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요게 창고고 요게 관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직 같은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학교 이제 지키기도 하고 시험 문제 내는 뭐 등사하는 데도 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 양호실로도 쓴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흔적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얘를 다 합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합쳐가지고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이돌봄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운영을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는 학생들만 쓰던 도서관이었는데 이거를
엽시다. 예. 동네에 이제 이렇게 마을에 있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듭시다라는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건축주가 되게 많은 케이스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청에 도시재생과가 있고요. 광역지원센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건물은 학교 겁니다. 교육청 겁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 안에 교육시설과 담당들이 또 있었고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또 학부모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고요. 네,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요거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런 열린 공간으로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리모델링 특징은 이제 이게 기존의 콘크리트 RC 건물인데 그 구조체만 남겨놓고 안에다가 집을 넣었습니다. 제가. 예, 요게 보시면 한옥형의 집인데요.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해도 5칸의 집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들을 이제 다 열어 제끼면 전체가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2개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3개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복도 부분인데 요게 텐마루 형태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이제 놀 수도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열려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문을 닫으면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이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한쪽에 이제 이런 약간의 주방하고 카페 같은 형태의 이제 공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오시면은 요 기존에 그냥 빵빵이 건물인데요. 요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창문을 와이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찢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이 건너편에 제주 목 관아의 풍경이 너무 좋은데 실제로 아이들은 이 풍경을 만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공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2층 열람실은 좀 조용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나머지는 좀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앉아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이제 풍경들을 보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자유롭게 누워서 책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앞에 이제 가로수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요게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벚나무가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아마 오시면 이제 벚꽃이 피어 있는 휘날리는 장면을 보시면서 아마 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목관 안에 아까 2층짜리 만경루 풍경이 있는데요. 이 풍경을 만끽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기존의 바닥은 이렇게 평평한 바닥인데요. 여기도 바닥을 다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앉아서 책을 고르거나 놀면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요 사이로 보시면 아까 1층에 이제 5칸짜리 한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한옥의 지붕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자기 집 살면서 자기 집 지붕을 쳐다볼 일이 솔직히 거의 없으니까 좀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요 위에도 이제 천창이 이제 찢어져 가지고 빛이 밑에까지 1층까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야경이고요. 이제 외관은 이제 돈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 가지고 기존의 건물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게 아까 목관아 안에서 본 모습인데요. 기존에는 이 길이 이제 이렇게 동네가 많이 쇠퇴해 있어서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고 밤에 이렇게 껌껌했는데요. 이제 이 안에 다 이제 야간 조명도 해놓고 이 공간을 이제 사람들이 야간에도 주민들이 계속 쓰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에 어느 정도 좀 활력소도 있고 불도 들어오고 하니까 동네가 많이 이제 그 활력도도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무들이 아까 그 원래 있던 가로수인데요. 네,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온 자리 이유가 이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이게 아까 박 회장님 봐셨나요? 이게 설계자한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오늘 태풍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아마 신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건축 대상 해가지고 이게 아마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고 이게 그러니까 발주기관한테 주는 상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한테 주는 상이에요. 저 상장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예. 설계자도 줘야 됩니다.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태풍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이걸 좀 많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뭐, 이 내용 가지고 뭐, 제주도 안에서도 제가 많이 이제 이 취지와 했던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는데요. 시간이 거의 찾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뭔가 계속 새롭게만 만들려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강하고요. 제주도는 특히 더, 변방이고, 힘든 지역이고, 어렵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새 거를 되게 좋아하는 어떤 본능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들 게 아니고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도시재생에서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권정우 소장님께서는 제주도 원도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함께 건축문화 자산의 전천사를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김용수 도서관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히스토리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미와 함께 어우러진 건축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김용수 도서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소장님 발표 들으면서 도시재생 사업 진행 시 앵커 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역사적인 공간을 발굴하고 보존을 해서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어떤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건축재생과 도시재생이 함께 한다면 성공적인 어떤 도시재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정호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주시 삼각지 도시재생 2.0 비욘드 삼각지라는 주제로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신승수 단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신성수입니다. 제가 오늘 영주시의 삼각지 도시 재생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요. 근데 2.0이라고 적어놨던 거는 사실은 근데 영주시의 삼각지에 대한 거는 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사실 이게 영주시 삼각지 도시 재생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얘기여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삼각지 도시재생 2.0에서 좀 거창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욘드 삼각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영주시는 이제 2009년에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도시건축을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 예, 제가 누를까요?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근데 사실은 초대 관리 단장님은 조준배 단장님이셨고 제가 근데 2019년부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시건축 관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는 최근에 공공건축가 분들 풀을 좀 확대해서 저 포함해서 15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2009년이라고 그랬는데 2008년에인데 당시에 아우리죠. 건축공간연구원 거기서 그 영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건축물 통한 장소 가치 향상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영주와 제천에 대한. 근데 그때 근데 사실은 참여했던 게 계기가 돼서 저도 한 10년 넘게 영주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다가 2019년부터 인데 다시 도시건축관리단에서
직접 또 대면하게 되니까 10년 동안의 변화, 이게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2019년부터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왜 건축기본법에 보면 건축이라는 게 건축물과 공간 환경, 이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3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간 환경 이쪽에 더 주목을 하고 특히 근데 건축물을 통해서 주변 지역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그 건축물 좋은 그 어떤 활동들을 퍼져나가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게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맨 끝에 보면 뭐 탄력적 연결이라는 뭐 거창한 얘기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주변과 잘 연결시키고 그게 뭐 프로그램적인 연결도 있을 거고요. 물리적인 연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인데 영주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영주가 굉장히인데 기본적으로 교통과 물류의 도시입니다. 영주는 교통과 물류의 도시고 그림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영주는 60년대 이전이죠. 사실은 이 서천이 천을 홍수가 뭐 대홍수가 나서 이 천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예전인데 45년인가 4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철도의 요충지였죠. 철도의 요충지였는데 그 뒤로 철도역이 지금 현재인데 뭐 중앙시장 현재 원도심의 중앙시장에서 70년대 이쪽으로는 저희 현재 영주시청 쪽 근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으로 옮기고 천을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영주역이 옮겨지면서 사실은 원도심 또 저희는 근데 예전에 그 도시는 원도심, 그다음 또 현재 영주시청이 있는 데를 구도심, 그리고 근데 새로 만들어진 가흥동 일대를 근데 신도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 뭐 변화 전체를 굉장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저도 이제 영주를 변화되는 걸 보다 보니까 영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풍경들이 도시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강의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강이 흐르던 사이인데 일종인데 봉우리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이 고스란히 나중에 공원이 됩니다. 도심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들이 생기고 근데 철도역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장들로 주요한 거점들이 시장이 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심 내에 굉장히 많은 공원과 그다음 많은 시장들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것들도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시종과 시장을 연결하고 공원과 공원을 새롭게 연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삼각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삼각지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단절의 공간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왜 단절의 공간이냐면 지금 맨 오른쪽 지도 보시면 영주에 하나는 이렇게 중앙선이 가고요.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영동선이 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뒤에 영주선이 해서 세 개의 그 철도로 이게 닫혀진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근데 삼각지입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에 아까 아우리에서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마련 마스터 플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그 거의 한복판이죠. 한복판에 이 삼각지 영역이 다 완전히 닫혀져 있어서 사실은 그 안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그냥 거의 무화과촌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도심의 가장 심장 같은 공간인데
그래서 철도로 닫혀진 공간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공공건축을 통해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풀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삼각지 영역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서천과 삼각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연계해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보행 거리 그리고 공공건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삼각지구, 이 밑에 있는 이쪽인데 영주시청이 있는 거고요. 원도심은 요 앞에 있는 이쪽인데 원도심, 시장들이 많은 원도심이 있고, 그래서 구도심, 그다음에 왼편에 보이는 게 있는데 가흥동 일대인데요. 서천의 왼쪽에는 이제 신도심, 이렇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 마스터 플랜을 기초해서 2009년에 보시면 이제 국토환경 건축 디자인 시범 사업의 대상이 돼서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저 계획이 진행됐고, 지금 보시면은 이 한쪽에 오른쪽에는 공원이 있고 왼쪽에 광장이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사실 제일 처음에는 저걸 그냥 공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다가, 그리고 또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철거할 것인가 이런 논의 끝에 그냥 기존에 있는 주거들을요 상당 부분 남기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원과 광장, 그리고 근데 오른편에 그 영동선에 의해서 닫혀져 가지고 전혀 이쪽으로 접근이 못했었는데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통로를 만들고 북측에 도로를 개설하고 해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그 연결이 저쪽 서천까지 연계되는 형태의 계획안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인데요. 예전의 모습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완전히 진짜 단절된 공간에 거의 옹벽들,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고가 막혀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계획안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분의 그 2010년도에 계획했던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저 끝에 이 통로를 만들었죠. 언더패스 해가지고 밑을 뚫어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 북측에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근데 그 토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데 시에서 사고, 그래서 앞에 공원과 그리고 광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요, 조금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그 도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접도할 수 있는 구역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뭐 이렇게 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끝에 일부였는데 이 그 도로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도로 계획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주거 부분이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 삼각지 내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쪽 서천변까지 연장해서 그 계획에는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그 도립도서관 자리입니다. 서천 바로 옆에 뚝방 옆에 있었던 도립도서관과 지금 이제 세무서가 있는데요. 세무서 이쪽 일대까지도 저런 보행과 그다음 녹지가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2017년까지인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삼각지 하면 건축물로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 등등인데 건립이 됐는데요. 아까 공원과 광장과 연이어서요.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도 이제 이것을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했던 계획안들을 점점 확장시키기 위해서 2019년에 다시 한번 삼각지 중심의 녹색거리 문화벨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를 그 전에 못했던 것도 더 실행화시키고, 아까 서천변에 있는 건물들을 그때는 계획만 있었던 걸 실행시키고 그 주변 공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또 마스터 플랜을 그 기존 정신을 이어받아서 2019년에 제가 이제 관리단장으로 오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계획을 짰고요. 그 계획을 짜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7년 이후에 그 계획안에 그 이전 계획안에도 있었지만 경북 영주선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중앙선 예전에 그 중앙선이 고가로 형태로 되면서 밑에 하부 공간이 열려서 양쪽 지역이 지금 한쪽에 구성공간, 부학공원 이렇게 보이는데 양쪽 지역이 고가 하부가 열리는 어떤 계기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영주시에서는 그 하부 공간을 한 약 1km 정도 되는데요. 1km 정도의 선형공원을 만드는 그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해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삼각지 안쪽에서 주변 이렇게 열고 주변과 연계했다면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서천변 그리고 서천에서 다시 이쪽 신도시까지 새로운 보행 교량을 통해서 신도시까지 연장시키고 거기에는 뭐 저기 문화 관련된 시설이나 그다음 또 새로 지은 어떤 도서관이 있는데 그쪽까지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 동쪽으로는 여기 뭐 광승 공원 그리고 저쪽 원당천입니다. 원당천까지 연계하는 공원 계획과 함께 동시에 남북축으로 1km의 선형공원을 계속 연결시켜서 공원과 또 공원을 다시 연결하는 이런 약간 입체적인 연결들을 지금 계획 중. 그게 이게 좀 남북축 그다음에 동서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게 컬러로 이렇게 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길과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골목이나 길을 통한 연결 이런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의 연결까지를 휴먼 스케일의 연결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양쪽에 있는 공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원의 입구,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등산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조금 더 면밀한 형태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전의 삼각지에서 넘어서 좀 더 긴 형태의 삼각형, 그래서 저희 2.0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주변으로 좀 더 연결시키고 그게 도시 재생 지역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큰 삼각형으로서 삼각형의 확장, 그래서 뭐 2.0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건축물 얘기를 그간에 했던 건축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가 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여기 저희 그 사무실에서 예전에 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때 그 사실 첫 번째 제안 공모였습니다. 이게 제안 공모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제안 공모는 아시다시피 아니라기보다는 설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첫 제안 공모를 2013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뽑은 안을 만들고 아마 최초로 저희는 디자인 감리 제도를 도입해서 끝까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고 아까 얘기해서 이게 좀 안주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해주는 네 그런 걸 받았는데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게 노인복지관입니다. 이거는 이게 1년 먼저 받았어요. 사실은 시작은 이게 1년 전에 했는데 1년 먼저 받았고 이게 2017년, 2018년 공무원 축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기에 요 안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새롭게 여기가 뚫린 게 요겁니다. 근데 새롭게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게 도로가 이게 새로 개설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진은 아직까지는 경북 영주선이 보이죠. 근데 요 경북 영주선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또 공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아직 이게 공원화 자체는 시작은 안 했어요. 철거까지는 돼 있고요. 요거는 아직 계획 중이고 아직은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공모에 나왔을 때 저희의 고민은 뭐였냐면 장애인 복지관이 바로 초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볼륨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공원 초입을 그러니까 관문을 막게 되더라고요.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데에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그걸 막게 돼서 사실 이 안에 가장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을 사실은 지하에다 집어넣고 근데
그 지하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건폐율은 거의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막 4, 5% 되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넣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그 넓은 통로를 공원으로 진입하는 그 가장 큰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게 그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쪽 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로가 새로 만드는 통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저쪽 서천으로 가는 그 길과 또 연결되는 이렇게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그램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생각했던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이미 그게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데요. 굉장히 큰 캐노피를 만든다였습니다. 그래서 큰 캐노피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는 기구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휠체어라든지 등등이 저 안에서 다 잠시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주차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그게 내 취지였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저렇게 함으로 해서 일종의 무대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게 설계 컨셉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위는 그냥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기보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근데 건축물 계획은 먼저 되는데 공원 계획이 나중에 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또 이게 또 조율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하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초입이죠. 초입에서 그냥 쭉 이 패스가 위로도 연속되고 밑으로도 들어가서 요 길입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서 나오면 인데 요 앞에 있는 노인복지관 쪽으로 연결돼서 서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근데 그냥 이게 건축물이 드러나기보다 그냥 공원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내부 공간은 뭐 지금 보시는 것 같고 아까 이 초입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근데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큰 캐노피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무대 같은 공간으로 쓰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저 통로를 통해서 봤을 때 저런 어떤 사람들이 공간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공간을 양쪽 면 다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무대가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은 1년 뒤에 했는데요.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첫 번째로 신진건축가 대상 2단계 제한공모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했던 역시 또 이게 실험적으로 발주 방식을 한번 바꿨던 거였고 역시 디자인 감리제도를 도입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이건 제가 뭐 설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열린 중정,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양쪽으로 열린 중정이라면 여기서는 근데 한쪽으로 열린 중정이지만 그 열린 중정이 갖고 있는 건축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 도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실내 공간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썬큰형 형태의 정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주변으로 또 이렇게 연계될 수 있고 앞에 있는 광장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디자인하셨고 또 두 개의 중정 마당이 있는 형태로 했던 것에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좀 개방적인 건물이고 사실 굉장히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잘 쓰시는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입니다. 내부에 이랬을 땐 그 느낌을 잘 모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아까 이제 열린 중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였을 때 그 뭐라 그럴까 호흡하는 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좋은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근데 2019년에 이어받아서 2019년에 여기는 이제 아까는 보이드의 그 작품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CUE 예, 좀 젊은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요 자리가 바로 예전에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 선로가 위치가 이동하고 고가로 되는데
그 중앙선이 이렇게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새로인데 새마을회관이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 근처에 있던 새마을회관이 이렇게 이전하면서 이 자리에 새로운 새마을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마을회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게 펜스가 있어서 그런데 요 부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건 또 역시 약간 들어올려전에서 이렇게 통로가 아까 장애인복지관이 밑으로 들어간 통로라면 여기는 다시 위로 올려진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기입니다. 요 부지고요. 경북 영주선에서 있던 부분인데, 근데 여기 이제 폐선이 되면서 이쪽 오른쪽은 저기 공원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마을회관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중앙선인데 그 옆쪽은 역시 이제 공원화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시공 중인 모습이고요. 설계 그리고 조금만 더 붙인다면 요 중앙선 이게 고가되면서 하부 공간 지금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인데 한 1km 정도에 달하는 선형의 공원들이 쭉 연결돼서 이쪽으로 다시 공원이 연결되고 그다음 뒤쪽에 있는 이 부지를 여기인데 새로인데 길이 날 예정입니다. 여기도 이제 새로 길을 내서 뒤쪽으로 또 연결시키는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하필이면 여기가 이제 준주거예요. 그래서 준주거여서 저희는 근데 현재로는 도심에 뭐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그렇겠지만 경북이 특히인데 심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뭐 거의 소멸될 정도니까 가급적이면 뭐 강력한 형태 컴팩트 시티 모델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압축적인 계획을 하려고 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거를 그 원도심과 부도시 바깥으로 펼쳐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을 조금은 더 고밀도의 주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들을 보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 새마을회관이 이렇게 통로로 연결하는 그 일종의 이제 연결의 거점 이걸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통하고 나머지 이제 큰 볼륨의 공간들은 위로 올리고 밑으로 하고 그걸 뭐 양쪽의 매스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계획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는데 큰 볼륨을 요구하셔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보여지는 예전에 이제 경부영주선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대신해서 새로운 건축의 통로가 만들어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한 2017년 정도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새로운 공항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는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의 새로운 이제 주거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다음 기회로 지금 생각 중이고 두 개에 관통하는 길, 그래서 다시 북측을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그 복선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빨라졌죠. 서울과의 연계가 빨라졌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약간 둔덕의 이런 모습이 근데 이게 또 옹벽이 딱 돼버리니까 복선화되면서 이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 면은 사실 예전의 풍치에서 좀 오히려 더 역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복선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쪽 넘어선인데다 한참 높은 높이로 해서 두 지역이 연계되는 공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설계 공모를 했고요. 여기는 영주시 어울림 가족센터인데요. 여기가 구세무서 자리입니다. 그 앞에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세무서 자리고요. 근데 이쪽을 현재는 어울림 가족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계획안이 진행이 돼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전체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일대가요. 지금 이제 쭉 넘어가는데 예전에 이제 그 세무서터인데 아까 서천변으로 이걸 연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서천변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시 이제 지도에서 보면 해당 사이트가 이쪽입니다. 이쪽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삼각지로부터 쭉 연결돼서 서천까지 아까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의 중간에 중간 거점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역시 근데 저희가 이제 테마 중에 하나 공유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전체 이게 복합된 건물이어서 가족센터가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근데 그 공유의 일종의 다목적으로 쓰이는 공유 뭐라 그럴까요? 공유 공간 중앙에 있는 그 공간 실내화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복합화되어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근데 이 제안은 사실 그 공유의 거점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을 보시면 이게 뭐 도서관인데 근데 여기 조금 바뀝니다. 이걸 도서관을 뒤쪽에 놓고 이쪽을 더 열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요 다목적 강당을 없앴습니다. 이 안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목적 강당을 별도로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면적 이 강당을 이 안에서 이미 그 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공사비의 어떤 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한 동이 온전하게 계획되는 것으로 하고 당시인데 요 옆에 있는 이게 기존의 건물들이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이때도 이제 설계 공모의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요쪽에 살짝 보이는데요. 서천변으로 그 녹도를 만드는 녹색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연계해서 전면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공모 지침서에 담겼고 그것들을 잘 정리한 안이 폴리머 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안을 조정을 근데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운영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면서 경면 내부에 이제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역시 근데 시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요즘에 근데 건축물이 여러 가지 복합화되면서 사실은 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이 직원이죠. 쉽게 하면 직원들이 사실은 이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공지로 만들고 여기서도 모자라면 주변 건물을 사서 주차를 확보해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울림 가족센터는 역시 뭐 공간 구성 사례로 공유를 테마로 했다는 걸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세무서 일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울림 가족센터가 여기고요. 아까 저기 삼각지로도 연결된다는데 요 부분도 2008년부터도 계속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 공모들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도립도서관 자리는 지금 공유 플랫폼이라 그래서요. 일자리 경제과랑 뭐 도시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과 같이 또 역시 복합해서 계획하는 통합해서 같이 만드는 이 작업이 되고 있어서 여기는 근데 이게 서천 뚝방과 바로 건물을 연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 세무서 자리는 예전부터 이쪽 세무서의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면 앞에 보도를 만들고 담론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2008년부터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건 되고 있지 않는 그러나 이번 계획에도 또 한 번 다시 담겨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녹색가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한 2층, 3층, 2.5층 정도 높이 있는 뚝방으로 연결되고 이 뚝방이 있는 길에서 다시 저희 브릿지로 신도심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여기는 그래서 근데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돼서 이게 안 먹히네요.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앞으로 여기 세무서 세무서는 현재는 세무서에 담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담이 쳐져 있는데
그다음에 여긴 교통성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출입구를 이쪽으로 돌리고 주차장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앞에 이렇게 공지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제안해서 이 담을 또 한번 헐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조정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그 어울림 가족센터와 주차장과 이 골목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큰 녹색 광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게 이제 당선작이고요.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계획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쪽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 건물이 이거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구도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방금 전 보셨던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고 그게 브릿지로 예, 이쪽 그 산책로와 연결되고 산책로에서 좀 가다 보면 저 앞에 이렇게 그 한옥이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삼정승 이렇게 사셨다는 그래서 쭉 와서 다시 하얀색 부분이 뭐냐면 이쪽으로 브릿지로 넘어서 저쪽 강흥동으로 연결되는 예, 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고요. 예, 옛것을 최대한 좀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옛것을 최대한 남기는데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예, 조정하고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뭐 내부에 대한 뭐 제가 평면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쨌든 세 개 과가 다 같이 해서 뭐 저기 아동청소년과부터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건물과 앞에 말씀드렸던 어울림 가족센터 여기에 서로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세대 간 그 뭐라 그럴까요? 교류? 그러니까 노인분들 뭐 청소년 이제 같이 다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안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저희 영유아 쪽의 거를 갖고 있고 아까 저 어울림 가족센터는 청소년 쪽 이렇게 좀 프로그램 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안에 대한 얘기는 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쪽으로 이 앞에 전면에 이렇게 주차를 했던 거 뒤로 돌리고 뒤쪽과의 레벨차 연결해서 뒤쪽 길과도 또 연결시키는 그런 아까 휴먼 스케일에도 연결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연결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해서 세무서도 저희 수건 사업이었던 10년째 저기를 좀 열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세무서가 있고 담으로 둘러싸 있고 굉장히 비좁은 영역이 있고 여기는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돼 있던 뭐 여기 앞에 저기 모든 건물이 다 그렇잖아요. 그 주차장으로 둘러싸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그걸 저쪽으로 또 연결시키자. 그런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삼각지 바깥에 더 큰 삼각형 접점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남산 선비마을인데요. 여기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했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고 이전에는 여기는 어떤 게 그냥 옹벽이 있었던 데였고요. 저 뒤에 있는 아파트도 이쪽으로 접속이 안 됐었던 거의 뭐라 할까요? 그냥 도시에서 남겨진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까 근데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여기입니다. 방금 전에 있는 이 삼각형 연결 쪽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방금 전에 이미지는 여기입니다. 아까 큰 막대가 이거 딱 봐도 있는데 아파트 같잖아요. 아파트의 위에 있는 아파트 옹벽으로 굉장히 이게 높이에 있었던 겁니다. 레벨 차가 난 거를 건물을 통해서 건물이 통로가 되는 거죠. 건물이 통로에서 밑에까지 아래쪽까지 연결시고 이 길이 쭉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레벨 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저렇게 건물을 통해서 이쪽으로도 그럼 이 공원을 통해서 내려와서 다시 또 내려가게도 그래서 건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체적 연결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선자에서 공원을 품고 있는 높이차가 사실 굉장히 큰 공간인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돼서 이게 근데 건물의 옥상이 되게끔 옥상을 통해서도 쭉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 도서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 앞에 이제 보면 이 정도의 높이차가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시장의 건물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관련해서 근데 이쪽은 사실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지금 아는데 경로당 앞에 있는 경로당 분들이 그 만두를 만드는 예, 만두를 만들고 그런 어떤 공동 작업장이죠. 그 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 이런 것들 하나 묶어갖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쭉 이 길로 내려다 보면 아까 저 주요한 그 큰 삼각형으로 만나는 길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동네가 그 철도 뒤쪽이어가지고 굉장히 여태까지는 굉장히 접근도 어렵고 좀 낙후됐던 공간들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근데 지금 네,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일대입니다. 그 일대에 저런 길들의 뭐 소방도로도 확보할 겸 뭐 이렇게 길들을 정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 그게 이제 3번이었고요. 또 큰 삼각형의 꼭지점 1번 이게 여기는데 관사골인데요. 관사골은 좀 오래전에 했습니다. 관사골은 오래전에 했는데 그런 지역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사골은 한 이게 그 저기 한 이것도 2014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관사골의 좀 변화라고 하면은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근데 여기에 뭐 카페도 생기고 조금씩인데 좀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2번 여기는 근데 그 효자지구인데 근데 이 효자지구 이쪽에도 지금 뭐 이게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 뭐 이런 시설 아까 세대 간 공유라고 했는데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줍니다. 특히나 근데 이 효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가 동부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중학교가 바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주로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넣었던 것은 경로당들인데요. 경로당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복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흥동입니다. 가흥동 일대는 이번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삼각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삼각지 주변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더 큰 그 반경에서 신도심이나 이런데 주요한 거점들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인데 인프라와 이제 복합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 1번이라는 이쪽 영역은 중앙로인데요. 이 중앙로가 아까 삼각지에 연결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변에는 지금 현재는 이거 보시면 근데 공영 주차장과 도서관을 복합한 프로젝트가 근데 이것도 이제 시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영역은 어린이 공원과 하부의 도서관 주차장을 복합화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영역은 이 지금 영주역입니다. 영주역인데 중앙선 복선화되면서 영주역을 증축하는 거죠. 증축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거는 이 형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부분을 철도시설공단과 그 소통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뭐였냐면 대부분의 역이 요즘엔 교통선무로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영주시에는 큰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70년대에 만들어졌던 저 영주역 앞에 광장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섬으로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켜내서 저 광장을 지켜내고 그 광장 앞으로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그 중심시가지형이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이 됐습니다. 작년에 돼서 그게 대학로인데요. 이 대학로와 저 앞에 있는 영주역과를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 영주역에서 대학로를 이렇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양쪽에 두 개의 로타리를 하면서 이제 훨씬 더 도를 줄이고 그래서 바로 저 영주역에서 넘어올 수 있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는 뭐 국내 이미지도 아니고 영주의 이미지도 아닌데요.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이게 이제 시세적인 이미지일 것 같은데 저기 뮌헨에 있는 한 역의 모습인데 저기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현대미술관이 바라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동 경로의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안에 건축물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동선들이 뻗어나가고 연결되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다시 들어와서 저렇게 지나가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한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건은 장소를 점유하는 거고 건축은 장소를 점유하는 가장 지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오래 지나면 영주하면 떠오르는 뭐 소수서원과 또는 부사처럼 문화가 된다는 문화재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제일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건축물과 그걸 또 넘어서 공간 환경을 또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승수 단장님께서는 축소되어가는 영주시의 도시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삼각지 마을 일대의 공공건축물 우수 사례와 공유 플랫폼과 공유 공간들을 연계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한 공공건축은 장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삼각지 마을의 녹색거리 문화벨트는 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좋은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도시재생론 강의를 하면서 영주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는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영주시의 도시재생이 성공한 밑바탕은 2008년부터 함께한 도시건축관리단이 있었기에 건축재생과 도시재생이 어우러져 영주시의 도시재생이 성공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승수 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또한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진행은 한국도시재생학회 노신구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사실은 어쩌면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어서 꼭 한번 청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영주도 단편적으로는 뭐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또 관여해 오시고 또 직접 설계도 하시고 또 지금 단장으로서 관리하고 계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최근에도 사실 갔다 왔거든요. 한 달 전에도 갔다 왔는데 영주의 변화를 혹은 변화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되게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정우 소장님, 김용수 도서관도 사실 작년부터 대상을 받으시면서 가장 핫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 중에 하나여서 꼭 한번 어떤 과정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했는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나. 특히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을 학교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사실 다른 아까 영주시 세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에 공공기관에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채팅창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안 계십니다. 안 계신데,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두 분께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정호 소장님께는 아까 그 교육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까 뭐 넘어갔다는 건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여러 건축 도시재생 현장에서 교육청에 안에 있는 그 학교 안에 있는 시설 혹은 학교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그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건물 아까 말씀한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지만 건물들이 다 조성하는 학과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은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에 크게 기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게 가능한 것이 결국 도시건축관리단이 있기 때문인 것인지 그런 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지 마을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이거 그 삼각지 마을의 변화가 과거에 비하면 천지개벽 정도의 변화인데도 왜 마을은 안 변하고 있나? 하나하나의 집들도 변화할 것 같은데 안 변하고 있어서 그게 뭐 토지 이용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그 삼각지 마을을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 내에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소장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결쳐 있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건축주가 굉장히 많은 사례인 거죠. 당연히 설득하기나 협력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잘 되는려는 제가 끝나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실무 생활을 하면서 내려가던 참이 한 5년 전쯤 된대요. 그때 내려가면서 야 아들들 이제 학교를 전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어느 학교를 갈지 이제 아들 손 잡고 직접 여러 학교를 다녀봤어요. 근데 제 사는 지역에 일단 먼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무실이 이제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북초등학교도 있는데 가서 볼래 하니까 아들이 거기를 가겠다고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학교로 보냈는데 결국은 제가 학부모가 된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설계자도 역할도 있었지만 이제 학부모로서의 역할로서 진행을 한 게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요. 당시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박희순 교장 선생님이신데 지금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이제 정책기획과장에서 정책기획실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최근에. 교장 선생님의 의지도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제 같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떤 그 조합이라고 할까나요?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사례들을 같이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센터에서 운영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더군다나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어떤 프로젝트나 했던 경험치를 이제 보려면은 이제 답사나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부모를 모시고 어디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주도고 그때는 뭐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새벽에 비행기 타서 제주도로 다시 5시에 떨어졌습니다. 학부모들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이제 했던 좋은 프로젝트 사례들을 몇 개 같이 돌아보면서 내용도 들여다봤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설득을 하신 사례인데 결국은 이제 비용은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돈은 나오고 학교의 주인 역할을 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쪽은 이제 교육청이니까 그게 당연히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비용도 대주고 하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계속 어필을 하고 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설득하면서 이게
그렇게 열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다른 학교들이 방과 후에 열리는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큰 그 결정권자는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방과 후에 일반인이 들어와서 뭐 학교에 시설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강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실이나 이런 다른 시설들을 들어와서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거를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아니면 또 관리자가 물론 학교에 있어야겠지만 뭐 사고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지금은 뭐 일단은 일과 시간에는 아이들이 쓰고 그리고 5시 이후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 주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지금 조율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건축관리단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네,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건축관리단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민간의 거버넌스잖아요. 민간 거버넌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문제점들을 각자의 문제점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아까 공유 플랫폼 그러면 도시과 그다음 일자리 경제과 그다음 아동 청소년과 뭐 이게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그 저기 호흡이 잘 맞냐면 아동 청소년과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건축이나 뭐 도시 쪽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근데 그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같이 일해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전문직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소통이 되려면 한편으로는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또는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거를 조금은 내려놔야지만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전문직 분들이 어, 저기 소통 불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제가 최근에 건축 쪽에서 근데 기획 업무라는 게 이제 정착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획 업무를 만든 게 무지무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데도 예를 들면 토목이 됐든 뭐 이런 쪽도 기획 업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획 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주 전에 보통 이게 보면 한 5, 6개월 길게는 5,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기획 업무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발주되기까지는. 근데 그 과정이 온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획 업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공간에 관련된 뭐 운영 관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건축이란 일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참 등한시해 하셨던 분들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결국은 건축의 문제로 아까도 지속 가능한 계속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가속 지속되는 가장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건축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런 와중에 조율이 돼가고 그다음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생겼다는 게 참 기쁜데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꼭 영주만이 아니라 지금 근데 그 기획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지자체에 계시는 공공건축가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제도 그리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셨던 삼각지 부분에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 거기 근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주가 굉장히 좋은 건축과 좋은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영주가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성장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인데 전부 인구는 줄고 있고 그 와중에 그거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소프트 랜딩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늘고 뭐 집을 또 확장해 가고 뭐 다시 고치고 이런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인 거죠. 자원들. 아까 그 탄력적 연결이라는 표현, 거창한 표현을 했는데 그 연결에는 단순히 공간의 연결만이 아니라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 인적 자원이 됐든 공간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거. 이게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사셨던 분들인데 사실 그렇게 정비한 것도 2017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 뒤로 얼마 많은 시간이 일어난 건 아니죠. 예.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비된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의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감지는 못했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건축 재생, 도시 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전 생긴 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뭐 서비스 이런 것들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도시의 자원이나 그 현황, 상황, 단점을 포함, 문제를 포함해서 장점까지 그것들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원의 활용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2008년에 2009년에 그 영주시 그 공간 전략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을 봤을 때도 그때도 세무서 그 연결하는 이 세무서 앞에 있는 이 광장을 담으로 둘러쳐서 폐쇄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만 연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가는 걸 보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언젠가는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 그 오중환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오중환 교수님 되게 멀리서 지금 듣고 계신 미국 뉴욕에서 듣고 계신 분인데요.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두 분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특정 공간 내의 사람들의 숫자 제한과 이들 간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점들이 정착된다고 가정하면 도시재생의 미래 혹은 공간 활용 방향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 특히 뭐 실내를 포함해서도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띄우라고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은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에 과연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아크릴 이렇게 간막이 있는데 앉는 것을 굉장히 당연히 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4명 이상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지금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 도시나 도시 재생의 미래 혹은 공간 활용 방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런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고민들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공공 공간이 죽는 게 아니냐. 이게 서로 소통하고 또 마주치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코로나가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좀 실제로 느끼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공공 공간에 대해서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경기 일정 부분 띄울 수 있을 만큼의 역으로 보면요. 그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덕분에 무슨 뭐 발코니도 발코니도 확장해야 된다 뭐 그러지만 저는 발코니보다 사실은 로비나 또는 뭐 아까도 캐노피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그냥 통과하는 사회가 아니라 영어로 링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좀 안전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로 들어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도서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도서관이라는 게 진짜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애용했던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서 못 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뭐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서관에 책을 좀 이렇게 배달해 주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정보를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오히려 우리가 되게 안전하고 안전한 동시에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좀 고민해 보면 공간의 종말이 아니라 거꾸로 그런 공공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고 공공권의 질이 훨씬 아까 뭐 휴먼 스케일 이런 말씀드렸는데 더 일상에 다가가고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렵네요. 뭐 다들 한 번쯤은 건축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공간이 어떻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변해야 될지 아마 고민들은 했을 거고 뭐 다들 교수님 분이시니까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하고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극복이 될 시간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익숙해진 것 저희도 이 상황에 적응해서 이제 줌으로 이런 환경에서 하는데 아마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더 좋은 시스템, 요즘에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가상 공간에서 더 리얼하게 하는 테크니컬한 기술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사람하고 사람이 마주치면서 눈빛을 마주치고 춤도 좀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정서상으로 좀 교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세대, 학년이 바뀌는 세대가 중학교에서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던가 이런 세대 친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세대이고 불행한 친구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잘 사귈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지만 벌써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게 일단은 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종식이 됐다고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그 오염된 물질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말고도 우리가 계속 뭔가 개발을 하면서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잘 쓰고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가 더 절실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영수 수관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한옥집에 이제 한옥을 부재를 다 마무리할 때 맨 위에 마지막 보를 얹힐 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상냥식이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6학년 1, 2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냥식 할 때 그 마지막 보호에다가 상냥문을 자기가 이름을 다 적었어요. 이름도 적고 자기가 소망하는 말들을 적게 해가지고 상냥식을 했고요. 상냥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고사 돼지머리 놓고 고사까지 지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돈을 꺼내가지고 돼지머리에 이렇게 꽂으면서 절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어지는 거 계속 이어지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계속 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들이 커서 다시 학교에 올 일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계속 그 아이가 커서 동네에서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데리고 학교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닫혀만 있으면 또 그렇게 못 하는데 또 학교 시설을 열므로써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람이 없는 줄 알았으면 이거 선물로 제가 책을 하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거 대신 예. 주소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종환 교수님은 그 미국에서 한인 사회에 대한 그 시리즈물들을 계속 뭐 본인이 쓰신 것도 있고 에디터 해서 내시는 책들도 지금 계속 미국의 한인 사회 혹은 아마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의 한인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계속 책들을 내고 계신 분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코로나 이후에 사적 공간을 좀 키워야 된다. 사적 공간 밖에서 못 하니까 사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고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도 대형화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수 소장님께서는 결국 공공공간이 더 중요하다. 공공공간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정우 소장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학년이 바뀐 이거 굉장히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그 저희가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있죠. 뭐 MT 뭐 예비대학 동아리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 신입생 파티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제 대학의 그 MT 문화, 그 동아리 신입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곧 없어질 것 같다. 물론 나쁜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왜 입학철 되면은 뭐 술 많이 마신 학생이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좀 뭐 하여튼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쪽이든 어쨌든 크게 바뀔 것 같다. 대학 생활 자체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시간은 다 채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권정우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그 숭림상회 같은 그런 건물들을 보시고 이 건물을 왜 살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신지 어떤 가치를 거기에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도시재생 현장마다 옛날 건물들을 지키자 혹은 철거하자 이런데 지키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되게 약하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할 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셨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알면 이런 세미나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뭐 제 나름의 뭐 철학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공간에 대한 경험과 추억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결국은 가게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에요. 근데 하면서도 그렇고 공사한 뒤로 커피숍으로 바뀐 뒤로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나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또 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 이야기가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표를 저는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건 학회에다가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를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뭔가 논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려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에 뭐 부동산적인 가치하고 뭐 원리 임차료를 계산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이거를 남겨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교수님들이 좀 해주시면 저는 딱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할 가치는 역시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조미정 교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우신구 회장님, 권정호 소장님, 신승수 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건축재생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한국도시재생학회 부회장 조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